허허허허 구역이 있고요. 와락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놓고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보기 얼굴이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마이크가 켜져라. 좀 얘가 요즘 켜지는 시간이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빨리 켜지면 오늘 영상을 바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켜져라. 마이크 켜져라. 켜져라 마이크. 물론 이 카메라 마이크도 사실 쓰는데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 마이크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끼는 고가의 마이크입니다. 네, 켜졌네요.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오늘 다 읽었습니다. 오늘 다 읽었고, 사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는 한 2달이 된 것 같은데 조금씩 나눠서 보다가 하니까 오늘에서야 겨우 다 읽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늘 딱 다 읽고요,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딱 프롤로그 부분을 딱 펼치는데, 처음에 읽을 때도 정말 강한 인상으로 남았었던 내용인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내용이 무려 프롤로그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착한 것, 요즘은 착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착하면 사기당하고 착하면 오히려 뭐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마냥 착하기만 하면 진짜 바보 되고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착함이라는 것, 선량함이란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그냥 마냥, 제가 아까 마냥이라는 단어를 붙였었잖아요. 마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라고 이렇게 한국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작가는 중국 분이 작가고요. 중국어 원서 서적의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你的善良, 너의 선량함은, 너의 착함은 必须 반드시 有点锋芒, 有点 있어야 한다. 锋芒이 뭐냐 하면 서슬이에요. 가시라고 할 수 있죠. 칼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의 착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중국어 원서의 제목인데요, 그 말인즉슨 착하더라도 그 끝엔 항상 어떤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프롤로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착함에도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해요. 어떤 착함이 있냐? 첫 번째, 질 낮은 선량함입니다. 질 낮은 선량함. 질 낮은 선량함은 뭐냐면요, 착하긴 착한데 타인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겐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손해란 손해는 다 보면서 남들의 이득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호구인 거죠, 호구. 처음에는 이런 착한 행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사랑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후하게 베풀다 보니까 이런 후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당연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구마구 막 요구해 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베푸는 것에 지쳐서 나중에 거부를 했을 때, 이렇게 베푸는 게 진짜 한도 끝도 없구나,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이렇게 나중에서야 이렇게 돌아섰을 때 막 온갖 욕을 먹습니다. 사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특히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겪게 되는 일인 거예요. 처음에 너무 후하게 자신의 정도 이상을 계속 베풀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피곤함과 지침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게 되면 사람 변했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고 온갖 손해란 손해는 다 보면서 오히려 욕을 먹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질 낮은 선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멍청한 선량함이 있어요.
멍청하다. 뭘까요? 딴에는 착해서 남들에게 뭔가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 이것을 오히려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선량함이 있습니다. 뭐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각종 민간 요법들을 막 진짜 말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독이 되는 그런 민간 요법을 막 전파하는 사람들, 이것도 자기 딴에는 선량해서 착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치만 멍청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책에서 예를 들어 주는데요, 막 자비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바다 거북을 공원 연못에다가 방생하는 것도,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막 바다 거북인데 이 아이를 이제 자연으로 보내줘야겠어 생각하고 주위에 집 근처에 어떤 개울가나 어떤 뭐 연못에다가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멍청한 선량함이라는 거예요. 착했지만 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타인에게 오히려 득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선량함, 멍청한 선량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런 선량함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 너 돈도 많은데 왜 기부를 하지 않냐, 나는 항상 이렇게 기부하지 않냐, 너도 이렇게 기부해봐라, 오히려 기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 도덕적 잣대를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이 속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 선량함을 볼모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선량함은요, 정작 피해 입은 쪽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약해 보이기만 한다고 해서 동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 청소 한 번 하지 않고 쓰레기통 한 번도 비우지 않는 룸메이트한테 화가 나서 나중에는 급기야 막 폭발을 해버린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나서서요, 야 걔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너가 참아야지 라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량함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량함도 존재한다고 해요. 남편이 항상 술만 마시고 노름을 하는 데다가 막 바람까지 핍니다. 근데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애들 아빠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줘라. 과연 진짜 이게 올바른 선량함일까요? 용서라는 것의 가치를 막 들먹이면서 무조건 참고 배려하는 것만이 바른 삶이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오히려 강요를 합니다. 물론 용서하는 것의 그 가치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정말 아주 높은 가치임을 저는 공감을 해요. 그치만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용서라는 가치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바른 삶일지는 그건 각자의 그런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무튼 방금 나열한 이 여러 가지 많은 선량함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런 선량함들이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선량함, 때로는 정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런 선량함을 베푸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요, 기본적으로는 선의, 이 착한 마음에서, 착한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때문에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진짜 짜증나는 일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요, 착한 게 정말 아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곳에 가서든 착한 사람은 어떻게든 일단은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환영은 받되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요, 이 책의 제목처럼 선량함에도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시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그런 가시나 단호함을 막 모든 곳에서 다 남발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착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 착함마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서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자기만의 선이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착하더라도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착함으로 버텨내지 못하겠다는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착함을 남발하다가 호구가 되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나의 착함의 가치마저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무작정 일단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런 게 심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요, 이렇게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착함을 남발하면서 자신의 이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발하다 보면 내 삶은 없고 남을 도와주는 삶만 남게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는 내가 그 부탁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싫어하는 일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좋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하면 도와주면 나에게도 더 좋은 일이겠죠. 근데 만약 그 일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나의 기준치, 내가 진짜 이걸 했을 때 너무너무 싫어서 나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인지, 이 기준치를 넘은 것인지 분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자신만의 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좀 생각 한번 해볼게 라고 일단 뭔가 시간 여유를 가지는 이런 요령을 터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일단 거절을 하고 본다든지요. 거절은 일단 해놓고 지금 미안한데 내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이거 힘들 것 같아, 일단 해놓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도와주면 이 사람의 호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나한테도 좀 재미있는 일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지금 좀 바쁘긴 한데 여유가 좀 안 되긴 한데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무작정 선량함을 남발하고 착함을 남발하는 걸 그만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참아내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인 건지, 아니면 나를 고갈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인 건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이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부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간혹 이런 유머를 던지다든지 농담을 할 때 남을 비하하면서 농담하거나 유머를 던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참아내주는 것도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분명 그런 것에 또 어떤 유머의 재료로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회사 동료 사이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도 저는 이거를 경계를 확실히 정해놔요. 그걸 제가 저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놓냐 하면 허허허허 구역이 있고요, 와락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놓고요, 웬만해서는 허허허허 구역입니다. 뭐냐 하면 그냥 어떤 농담이든 그냥 허허허허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를 너무 까내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기준점을 넘는 그런 농담에는 와락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화도요, 사전에 내가 이거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야겠다는 혼자 일단 마음을 먹고 있어야 화도 낼 수 있습니다. 화내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정작 그때는 화를 내지 못하고 뒤에 집에 가가지고 혼자 후회를 해요. 그땐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집에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런 것에는 참지 말고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용기를 내자라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나의 기준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맞닥뜨렸을 때 바보처럼 허허허허 거리고 있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번 이렇게 와락을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얘는 평소에 되게 허허거리고 되게 착한데 내가 조금 정도를 넘었더니 좀 무서운 구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버리면요, 이 사람한테는 조심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한마디라도 할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나에 대한 어떤 한계 지점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계 지점을 정하는 순간요, 밑에서 나의 허허허허 구역 일만한 농담도 오히려 더 안 하게 돼요.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막대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이 자신만의 기준치를 정하고, 내가 확실히 이런 가시를 내보여야 될 때는 내보인다면요, 어떤 곳에 가서도 이용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영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오늘 프롤로그의 내용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걸 다 끝까지 읽어보니까 정말 줄도 많이 치고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정말 착하시되 선량함을 가지시되 호구는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딱 이 한계 지점을 정해놓고 그 한계 지점 위에서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가져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